옷 입자. 손 먼저 씻어야지. 숟가락 들고 밥 좀 먹자. 말 안 듣는 아이와 매일 싸우고 신랑이 하느라 지치고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아이들은 말을 듣지 않는 게 당연해요. 내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당연히 거쳐가야 될 그런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보면 뭔가 수월하게 또 훌륭하게 키우는 사람들이 있죠. 단 한마디의 말습관이 우리 아이와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마법의 말이에요. 가정에서 실천해 보시고 남편과도 공유해서 훌륭한 아이로 키워보자고요. 아이의 모든 행동을 바꿔주는 마법의 말은 바로 도와줄래입니다. 아니, 자기 것도 제대로 하나 못하는데 도와주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맞아요. 사람은 원래 자기 건 잘 못해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또 누군가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주는 것에 큰 행복을 느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살을 앞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신부님이 그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죽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 전에 나 하나만 좀 도와줄래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도와주고 있는 고아들을 돕는 일을 부탁했다고 해요. 그는 그렇게 하루하루 아이들을 도와주면서 그의 삶을 기여와 봉사에 바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극단적인 이야기처럼 들리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현재 어떤 행동을 하고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도와주고 행복하게 하는 것에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이 행복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고 뿌듯함, 자부심,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제가 저희 아이와 둘만 박물관에 갔을 때였어요. 화장실은 너무 가고 싶고 또 들어가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아이와 함께 들어가기는 불편하기도 하고 아이 혼자 밖에서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호기심이 많은 5살 남자아이라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 못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죠. 그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찬호야, 엄마 화장실 가야 되는데 찬호가 엄마 좀 지켜줄 수 있을까? 찬호는 그 순간에 목소리에 힘이 딱 생기면서 엄마, 찬호가 지켜줄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는 어디 가지 않고 화장실 앞에서 든든하게 저를 지켜줬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둘만 있을 때 또 외부에서 화장실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별 생각 없이 화장실 가자, 엄마 화장실 가고 싶어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찬호가 엄마 지켜줘야지 라고 하면서 함께 화장실을 갔었어요. 엄마를 한번 지켜주었던 기억이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었던 거죠.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요즘 유아교육에서도 ESG 교육이 대세라서 그와 관련된 활동 아마 많이 하는 거 보실 거예요. 저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도 플로깅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쓰레기가 있으면 지구가 아프다라고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때 이후로 밖에서 쓰레기를 보기만 하면 먼저 줍고 다녀요. 이렇게 지구를 살리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겠죠. 자, 그럼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기여의 즐거움을 알게 해주는 꿀팁 드릴게요. 아이와 집안일을 함께 해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아이에게 고마운 일을 만들어주는 거죠. 아이에게 집안일을 함께 도와주기를 부탁하면서 고마운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엄마 좀 도와줄 수 있어? 이거 좀 들어줄래? 이거 좀 잡아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아이의 행동을 보고 마지막에는 고맙다는 표현도 잊지 마시고요. 찬호가 이렇게 스스로 정리하는 건 우리 가족에게 큰 보탬이 되는 거야. 찬호가 도와주니까 진짜 빠르게 끝났네. 고마워. 아이의 연령이나 발달 수준, 성취 능력에 따라서 같이 적용해 보세요.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겠죠.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라고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자기 기저귀를 휴지통에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기가 먹은 식기를 싱크대에 가져다 두는 것, 식사 시간에 숟가락을 놓는 것, 청소를 엄마와 함께 하는 것 등등이 있겠죠. 자, 이건요,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더 테레사의 영적 스승 데이비드 호킨스의 의식 지도입니다. 이 표에 따르면 의식 수준이 단계별로 올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 아이들의 의식은 이미 천에서부터 시작하죠. 언어 이전 순수 의식입니다.
태어나서 여러 가지 경험들로 인해서 오히려 부정적 의식이 들어오게 되는데 긍정의식과 부정의식은 무 자르듯이 탁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이렇게 같이 공존합니다. 어떤 경험을 많이 하고 또 어떤 감정을 더 많이 느끼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긍정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정의식을 없애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부정적인 것에 더 에너지를 쏟게 되죠. 배꼽 전략 기억하시죠?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오히려 우리는 긍정의식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슬픔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것을 찾아서 누리고 또 생각해야 의식의 흐름이 변한다는 거죠.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잘 듣지 않고 마음에는 화가 가득하고 매일 혼나서 수치심이 있는 아이라고 하더라도 그 친구에게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순간적으로 의식이 탁 바뀝니다. 어린이집에서 문제 행동을 개선할 때도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해요. 친구를 괴롭히거나 때리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아이가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선생님 좀 도와줄래? 이것 좀 해줘. 동생이 밥 먹는 거 어려워해. 좀 도와줄 수 있겠어? 책 좀 읽어줄래?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이가 도와주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지고 행복감이 상승된다는 거죠. 이렇게 아이가 할 수 있는 수준을 잘 파악해서 기여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세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뿌듯함을 느끼게 됩니다. 뿌듯함이란 기쁨이나 감격이 마음에 가득 차서 벅차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스스로에 대한 존재를 응원받는 마음으로 느껴진다고 해요. 즉,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나 좀 괜찮은 사람이구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매일 혼나고 잔소리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는 엄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야. 나는 나쁜 사람인가 봐. 나는 부족해. 라는 인식이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이런 인식은 누가 너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경험이나 상황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고정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잔소리를 계속하는 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고리를 끊어내고 긍정적인 표현으로 아이의 좋은 행동을 캐치하시고 그 행동이 반복되어지고 스스로 긍정적인 자상이 생기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스럽게 아이의 생각 습관을 잡아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정말 행운이에요. 자, 정리해 볼게요. 기여는 아이를 훌륭하게 자라게 하는 힘입니다. 아이에게 집안일을 도와주는 기회를 제공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는 잘 알겠는데 애가 하는 걸 보면 도저히 잔소리만 나오고 긍정적인 말이 안 나오셔가지고 어려우시다고요. 맞아요. 아이가 한 번에 절대 바뀌진 않습니다. 사실은 부모가 바뀌는 게 더 어렵죠. 아이의 행동을 보면 순간 욱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잔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건 어머니 탓이 아닙니다. 그런 사회에서 교육을 받았고 또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셔서 나오는 당연한 행동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매일매일 고군분투 중입니다. 어머니는 이미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깨고 아이의 의식을 확장시켜줄 그런 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부족했던 점에 집중하지 마시고 한 번의 성공에 기뻐하세요. 영상 구독하시고 반복해서 보시면서 오늘 하나만 실천해도 잘했다고 스스로를 칭찬해 주시고요. 우리 어머니들 오늘도 100점입니다.